글로벌 긴축 공포에 코스피는 다시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폭주하는 물가에 칼을 빼들며 7, 8월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대면 온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메타버스 출근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이었던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지금은 멸종 위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글로벌 긴축 우려에 고물가 경계감까지 더해지며 코스피는 2,600선을 내줬는데요.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5월 CPI에 대한 불안감까지 높아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 등 주요 국가들의 긴축 움직임 강화에 공포 심리가 확산되며 오늘 코스피는 2,59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진 모습입니다. 현재 시장에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11년간의 제로금리 시대도 곧 막을 내립니다. 유럽중앙은행이 7월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후 9월에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 역시 증시의 부담입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2.80% 하락하며 2,595.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2.43% 느린 869.8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 역시 개인만이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히자 조만간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모트렉스, 라닉스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다뤄지면 한국 주식시장은 정책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올해 상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상반기 증시에선 과연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어떤 업종이 약세를 보였는지 윤혜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어제까지 국내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노터스였습니다. 노터스는 지난달 9일 한 주당 신주 8주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이후 주가가 꾸준히 올랐고 상반기 동안 무려 1,063%가 올랐습니다. 노터스의 뒤를 이은 곳은 현대사료로 같은 기간 739%가 상승했으며 같은 업종으로 묶이는 한일사료와 한탑, 대주산업도 각각 312%, 170%, 161%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소맥과 옥수수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 때문에 공급 차질이 불가했을 뿐 아니라 수입 다변화에 따라 국제 사료업체의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상승률 상위권 10위에는 한신기계, 휴림로봇, 기산텔레콤 등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테마주로 묶이는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며 제약, 바이오 등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였던 업종의 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기간 주가가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은 코로나19 방호복 제조기업 TTC 디펜스로 주가가 97% 하락했습니다. 하락 상위권에는 마스크 제조기업 BK탑스와 메지온, 진화인제약 등 제약 관련주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윤진 대신증권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신약 파이프라인 할인율 상승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 부담이 확대됐다며 하반기 자금력이 풍부한 글로벌 제약사의 대규모 인수합병, 라이센싱 계약으로 분위기 반전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에이스침대가 잦은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지난 5월 에이스침대는 소액주주 보유 지분 미달을 해소하지 않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에이스침대는 자사주를 뺀 유통주식의 86.06%를 오너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는 전체의 7.74%에 불과합니다. 일각에선 에이스침대가 소액주주의 지분을 모두 매입하기 쉽고 시몬스 침대의 공격적 투자에 영향을 받아 잦은 상장 폐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에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관리 종목 지정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고 이를 연내 해결할 예정이라며 잦은 상패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든 데다 연말 결산법인의 해외 배당 기간까지 겹치며 4월 경상 수지가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 수지는 8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돼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24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출이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호조로 11.2%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16%를 넘어서며 상품 수지가 1년 전보다 20억 달러 적은 29억 5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운송 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1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5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틀 연속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물가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를 잡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올려야겠다는 얘긴데요. 분위기론 연 3%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미현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72주년 기념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더욱 확산하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가계 대출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은의 금리 인상 의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가계 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 대출은 한 달 전보다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4월 5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어제 현재 기준금리를 한 번에 크게 높이는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며 올 연말 기준금리 수준으로 2.75%를 예상하는 시장 기대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앞으로 4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거나 빅스텝을 통해 금리를 올려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5%에서 3%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재택근무를 넘어 메타버스 근무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예 사무실 본사를 메타버스 공간 내로 옮긴 곳도 있는데요. 근무할 때 공간 제약이 없어지자 수도권을 벗어나는 직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메타버스 내 회의실 공간에서 아바타로 접속해 팀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물리적 공간이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기획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이곳은 직방이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소마. 직방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본사를 없애고 가상 오피스 내에 새롭게 본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아워홈과 AIF 등 다른 기업에게 임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제약이 없어지자 실제 지방으로 이사가는 직원도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제주도나 강원도 이렇게 지방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해외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직방에 신규로 채용이 되셔서 합류되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제약이 없어지면서 뭐 지방 인재 채용은 물론이고 이렇게 글로벌 채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외 IT 플랫폼 업체들은 속속 메타버스를 새로운 업무 환경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는 7월부터 메타버스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가이드라인인 그라운드 룰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룰 가운데 상시 음성 연결과 집중 근무 시간 제도 등은 사실상 유연근무제가 폐지된 거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해당 사항을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게임업체 컴투스도 지난해 말부터 메타버스인 컴투버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직원들은 올 하반기부터 컴투버스 내 오피스월드에서 근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ICT 기업을 넘어 일반 기업들까지 메타버스 근무 제도가 보편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대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를 선보였는데요. 기존 모델의 공간성을 유지하면서 첨단 안전장비 등을 추가하고 대외장 디자인을 고급화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터프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실내 공간 구성으로 대형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낸 팰리세이드.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출시 3년 5개월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팰리세이드를 내놨습니다. 현대차의 부분 변경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를 갖는데 이번 팰리세이드의 부분 변경은 4년이 소요됐을 만큼 더 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패밀리 슈퍼카라는 성격에 맞춰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대형 SUV답게 내부 공간감은 이 차의 최대 장점인데요. 키 170cm의 제가 앉아도 답답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2열,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어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1열 운전석은 스트레칭 모드를 지원하는 에르고 모션 시트를 탑재했고 운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시트 측면에 공기가 차올라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을 유지하면서 외관은 기존 디자인을 계승하고 더 와이드하고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사양면에서도 당사 최고 수준의 편의 안전 사양이 탑재되어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도로를 달려보니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속도를 높여보니 가속 페달을 밟는 족족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치고 나갑니다. 특히 저속에서는 럭셔리한 정수성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이중 접합 유리를 모든 트림에 탑재해 정숙성도 향상시킨 겁니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디스플레이형 룸미러, 후진 가이드 램프 등이 탑재돼 승차감과 편의성까지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표인 매매 수급 지수가 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4로 지난주와 비교해 0.8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달 첫째 주 91.2를 기록한 뒤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 경기와 인천 아파트의 매매 수급 지수도 전주보다 각각 0.5포인트,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보금자리론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은 통상 집값 6억 원을 최고 기준선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집값 고공행진에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사실상 멸종 위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9만 2천여 가구로 전체의 7.6%에 그쳤습니다. 5년 전인 2017년 5월엔 63%에 달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값이 치솟아 한 자릿수로 줄어든 겁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서민 대상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고 기준선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피해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함께 오른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1,416건 중 38.62%가 6억 원 이하였습니다. 작년 5월에는 31.91%였던 수치가 7%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예, 6억 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 이제 정부 지원하에 보금자리론의 이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신 빌라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빌라 매매는 총 3,303건으로 전체 주택 매매의 64.8%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월별 거래량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또 4월에도 이 비중은 62.8%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4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와 석유 판매 가격이 각각 5.15원, 6.47원 올라 모두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달 사상 처음 2,000원을 넘긴 뒤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제품 수급난이 발생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가격 오름세를 잡기엔 역부족인 분위기입니다. 작은 유리병 속 정체물을 검정 가루가 보입니다. 징그러운 바퀴벌레 표본도 볼 수 있습니다. 검은 가루와 바퀴벌레 표본은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서 실행된 과학실험 자료입니다. 아폴로 11호 과학실험에선 달먼지를 바퀴벌레에 먹여 바퀴벌레에게 소화된 달먼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화된 달먼지, 표본, 기념품 등은 40만 달러로 오는 6월 23일 보스턴에서 경매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베이비루스, 헨리 8세 등의 서명이 들어간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번 경매에선 50개의 품목이 경매될 예정으로 1943년식 독일 애니그마 기계, 일론 머스크가 서명한 달러 지폐 등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라도 만들어진 듯 하늘 전체를 검은 연기가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에 태양마저 집어삼킬 듯한 기세입니다. 스페인 말라가 인근 푸제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된 산불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불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스페인 말라가 베나하비스 마을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안달루시아 산불 지방지청은 스페인 군부대 1개 부대, 15대의 항공기를 지원받아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시속 40km가 넘는 돌풍이 불면서 불길이 분당 30m까지 치솟으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폴란드 발트해에서 항공기, 드론, 미사일 등 공격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실사격 방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나토의 람슈타인 레거시 2022의 훈련의 일환으로 발트해 상공에 드론 목표물을 겨냥해 실제 미사일을 사용해 진행됐습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 등은 각각 자국의 방공 시스템을 점검했고 17개 나토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영국이 시험한 방공 시스템 중 하나는 스타스트레이크 미사일로 러시아가 침략한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일환으로 전달된 무기입니다. 파스칼 델러체 나토 공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나토 국가 국경 부근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무인 정찰기가 증가했다며 공기와 미사일의 위험과 위협이 증가돼 나토군이 이런 위험에 맞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거리로 나와 행진 시위를 합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를 점거하고 정부의 기아와 빈곤에 항의하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위자들은 후안 자발레타 장관을 만나기 위해 현수막을 들고 국기를 흔들며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시위대는 현재 기아와 빈곤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결과라며 고임금의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한때 중남미 3위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수년째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상황은 더욱 악화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자문한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58%까지 올랐고
올해는 72.6%까지 오를 수 있어 전월 전망치보다 7.5%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2년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하락한 3.3%로 소폭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주말 동안 한낮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약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8에서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27에서 30도 분포로 한낮 더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20에서 22도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9도, 대구 18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은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